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0일 새벽에 방송될 내용인데요. 6월 9일 날 윤석열의 행보가 우당 기념관에 행보를 해서 하루 종일 또 윤석열에 대해서 드디어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드디어 직접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전히 윤석열은 간을 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제가 누구든 문재인을 쫓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치고 우리 보수 중도 정권을 찾아오면 된다 하는 방송인데요. 현재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필부가 일반인인 고고가 정치꾼에도 아닌 고고가 텔레비에도 안 나온 고고가 그러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추세와 또 어떻게 정치권이 움직여서 대권 후보를 누구를 만들어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데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여론조사나 또는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압도적 우세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죠. 여야를 통틀어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는다면은 이 윤석열이가 압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권의 다른 주자, 저는 홍준표하고 안철수는 대권을 주자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국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유승민과 원희룡인데 현재로서는 과연 국힘의 대선 경쟁에 있어서 원희룡과 유승민이가 어떻게 폭발적인 국민의 지원, 특히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는 윤석열과 대치를 해서 승산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로 보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대권 그러니까 선거일이 9개월뿐이 안 남았고 국힘의 대권 경선이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정치적인 정체성은 거의 나왔어요. 보수 중도 청년을 아우르겠다 하는 게 거의 나왔습니다. 보수 중도 청년 화두죠. 그 세 명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하고 청년들이 과연 윤석열을 갖다 끝까지 지지할 것인가? 또 유승민하고 원희룡도 역시 보수 중도의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반문재인 세력으로서 또는 문재인에 저항한 인물로서 가장 크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유승민과 원희룡은 그럼 안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물론 윤석열보다 파괴력과 폭발력은 없죠. 구인물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혁 보수주의자나 중도나 청년들은 구 정치인 구 체제를 썰어버리고 신진 인물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혁명과 같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이준석이가 나왔고 윤석열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됩니다. 그죠? 이게 6월 10일 오전에 6시나 오전에 방송될 내용인데 무조건 이준석이가 되면은 이준석은 공정 경쟁을 갖다가 선을 해버렸어요. 윤석열이가 야권 특히 우파 보수라는 사람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벌써 선언을 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 전략과 또는 대선이라는 가장 큰 판을 누가 주무르고 누가 덮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죠? 전략 싸움이죠. 이건 완전히. 그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란 분이 남아있다. 김종인 씨가 현재 윤석열이 이제 안 봐. 관심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수사에 불과하고 대선 국면에서 국힘은 모든 자원과 모든 전략관을 초치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고고티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4.7 보선 이후로 윤석열과 이준석과 김종인으로 간다. 그 세 명이 합류하고 전략을 펼고 공성전을 펼치게 확실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현재 고고티브의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직접적인 정치나 직접 육성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비난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신비주의 전략에서 일단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간을 보고 있고 정치 역학과 공학 관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곧 기회주의자의 성격이 여전히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윤석열의 성격은 폭풍같이 치는 사내적인 마초적인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설마 그리려니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또 보수 우파 그 참칭 쓰레기 돈벌이 우파의 유튜버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태극기 부대들은 윤석열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들은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돈을 벌더니 이제는 윤석뿐이 없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쫓아내야 된다. 유승민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하나로 대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쏟고 거기 가서 나이 먹은 신분들이 돈 갖다 바치면서 그 말을 들어요. 도대체 모순이야 모순. 오류 정도 오류야 오류. 이준석은 지금 당대표가 됐고 그죠? 이준석 쫓아내고 김종인 쫓아내고 못 받아들이고 이준석 김종인은 좌파다. 유승민계다. 그래서 윤석열만 민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대권을 가져오려면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 답답해요 솔직히. 나 그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그냥 경기가 일어나 경기가. 오늘 이준석이가 또 윤석열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시범 발언입니다. 시범 발언에서 오늘 그 6월 9일날 하루 종일 보면은 나경원이는 여전히 이준석한테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대권 후보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짝짝꿍으로 받아들여서 안철수 쪽에서 권은희가 말하는 건 안철수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응? 권은희가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용두사미로 만든다. 습관적으로 윤석열을 흠집을 내고 있다. 과거에 이준석이가 보궐선거 때 4.7 보선 때 안철수를 용두사미로 만들었다. 이준석이 국당과 합당한다는 진정성이 1도 없다. 합당이 힘들지도 모른다. 그거는 니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안철수가 용이라도 되나? 안철수 자체가 2번 어쩌고 4번 어쩌고 하다가 2번으로 하면 필패요. 4번으로 국힘 접수할래. 거기서 트로이 목마로 안철수 집어넣고 김무성,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보수 우파 유튜버 돈벌레들 그런 것들이 안철수 집어넣고 김종인 쫓아내려다 실패한 사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나경원에 붙어서 오늘까지도 선거운동 할 것이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주호영이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넘어가는 거고 이건 큰 그림도 아니에요. 다 그 당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철수란 한우 제구죠. 받아들여줘요. 근데 안철수가 윤석열을 이길 리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중도층과 2030 젊은 층은 이준석이가 악을 해버렸어. 악을 찍어 다 가져와 버렸어. 그죠? 윤석열이가 이준석의 도움을 받을 수뿐이 없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철수의 영향 하나도 없게 돼요. 홍준표는 그 태극기 우파 유튜버라고 태극기 세력과 TK 몇 명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나왔는데 국민의 염려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 염려와 기대에서 방점이 있죠. 그죠? 염려라는 것은 내가 왜
정치 선언을 빨리 안 하고, 그죠? 또 내가 혹시나 정치 역학에 묻혀가지고 내가 중도 낙마할 거란 염려, 기대는 문재인을 쳐달라는 그 기대, 그거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지켜봐달라. 이게 우당 선생, 이희영 선생은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신흥무관학과 세우신 분, 무관학교 세우신 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당 이희영 선생. 그죠? 그리고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이가 손자고, 근데 아들이 이철훈가 그런 친구라는 건 요번에 처음 알았고,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에 따라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떤 인물을 기억하느냐의 그 존재가 드러난다.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국한 망국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언론 아닙니다. 그거 인터넷 찌라시 기사들. 인터넷 찌라시에서는 그 친일의 선을 긋고 민족 정신을 갖다가 또는 국가 보위를 이야기한 보수 색채를 띄었다. 아니 그런 기사가 어디 있어? 아니 우당 이희영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그죠? 아니 좌파에서는 안 띄우나? 안 좋아하나? 이거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우당 이거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좌파 놈들은 더 띄우잖아요. 그 광복회장 그 미친놈 뭐야? 응? 없는 애국지사들 발굴해가지고 말이야 사기로 애국지사로 만드는 놈들 아니야. 반일 프레임. 이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보면 반일 프레임이죠. 이게 보수 색채다? 반일이 어떻게 보수 색채가 되고 친일이 어떻게 보수 색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저 윤석열이가 오늘 나와가지고 어제 나와가지고 나는 정치 선언을 여기서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려면 안중근 기념관에서 하거나 독립기념관에서 하지. 그죠? 현충원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죠. 현충원도 건너뛴 사람인데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전체의 호국 연령이 모였던 현충원이나 또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심장을 쏜 안중근 기념관이나 그런 데서 하죠. 그럼 여기서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지 않으려고 봤고 저는. 그리고 이게 우당 기념관을 지금 개관하는 것은 몇 개월 전에 50일 전인가 이철호 만났을 때 야 성렬아 50일 후에 우리 정주 할아버지 기념관 할 때 갈래?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계획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나타난 게 아니고. 너무 윤석열을 띄워. 아니 띄우는 건 좋은데 윤석열의 확실한 행보를 보여야지 확실한 지지가 되거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누구라도 이겨라. 야권에서. 그리고 문재인을 쳐라. 그럼 밀 수뿐이 없어요.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은 그냥 윤석열 연호하면은 또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문재인 쳐준대. 문재인 쳐주는 거 윤석열 뿐에 해가지고 돈 쓰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선은 말입니다. 오만 검증과 네거티브와 흑색선진이 들어와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상대편의 검증을 들어간다고. 아니 이재명이 나오면 우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처절하게 검증 들어가죠? 우리도 처절하게 검증 받을 거라고. 그러면 검증을 받으라 이거지. 지금 국힘의 입당이 6.11 전대 이후에 쑥 들어가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협상을 할 거예요. 이준석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제작업 후에 들어가죠. 그냥 쑥 들어가? 거기 108명의 105명의 좀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파 유튜버들은 그 쑥 들어가서 접수해라 그러는데 접수를 하기는커녕 접수 당해요. 잘못하면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국힘에 입당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하니까 대답도 않고, 시범 발언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대답 않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대답 않고, 아무것도 대답 안 했어. 그냥 대중 앞에 얼굴을 보였다. 이거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50여일 전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대중 앞에 모습을 보여서 갈증을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갈증은 더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조금 따라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줌매들 보면 나 이해가 안 돼. 4.7 보수 때 또 안철수 따라다니더니 이번에 윤석열 따라다니니까, 아니 국힘이 뭐 보수의 본류인 국힘이 뭐 거기서 보수의 본류에서 보수 야권 후보를 내자는데 뭐 어째? 그건 유튜브 놈들 나쁜 놈들이야. 자, 이준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경원이가 오늘까지도 그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이, 이준석이가 대통령 아니 그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하고, 윤석열도 배제하고 안철수도 배제하고, 그죠? 유승민을 대통령 시키려고 그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윤석열이든 안철수는 안 돼. 안 들어와. 국회만 안 들어온다니까. 윤석열이든 홍준표도 들어와도 안 돼.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자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세력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그죠? 자강하려고 그럴 거라고 들어오는 순간 크게 묻는다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유승민이나 원희룡이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토론하고 이제 말싸움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마지막 날까지. 얼굴은 예쁜데 이제 국민들이 예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경원만 나오면 경기 일으키게 생겼어요. 지금 보수층에서. 유튜버 세력 말고 빨아먹어 너희들은 가서. 그런데 시범 발언이 이게 정진석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죠? 이게 와전될 수도 있고, 그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준석의 입장은 와전됐을 것이다. 정치인의 말은 그 사람의 육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가 마사지해서 말하는 게 통상 아니냐 이거죠. 그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 중에 최고봉인 검찰총장이었고 특수부 출신이었고, 검사의 식견으로 만약에 윤 총장이 장모 사건을 들여봤다면, 안 들여봤다 그랬잖아요. 다 봤다 그랬잖아요. 들여봤다면, 그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봤다면은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저쪽하고 민주당하고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장모 사건을 봤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원을 피해를 줬던 안 줬던 사건을 들여봤다는, 이것은 민주당 애들이 진검승부로 들어올 것이다. 왜 그러죠? 아니 윤석열이가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밑에 검사들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 검사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보호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깊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우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오지 말라 그래도 와가지고 이상한 욕 같은 거를 싸질러 대고 그러네. 이제 막 퇴출시키는 것도 막 기운이 빠지더라고.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서 사시라고. 구독한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구독 안 해도 돼. 구독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이 구독하고 너희들이 보면서 공짜로. 그렇잖아요. 광고 나오는 내 거 아니라니까. 유일하게 고고티 보면 지금 노딱이라니까. 한심한 사람들. 구독 취소. 아이고 한심해. 에이. 이때까지 봐줬는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좌파 새끼. 뭘 봐 임마. 누가 보라 그랬어 임마. 누가 보라 그랬어? 우파 유튜브가 꼴통 따라다니고 돈벌레 따라다니는 것들이고, 누가 내 거 보라 그랬어? 아까워 당신들한테는. 고고TV 시청자 여러분들 말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개입한 정황이 없다면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면은 아니 장모가 죄를 졌던 실형을 받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연좌제 할 수 없다. 연좌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이랑 결혼 전의 이야기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검사가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 또는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 장모 사건을 들여다봤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개입한 정황이 없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은 아니 장모가 죄를 지었고 실형을 받던 그 윤석열이하고 상관없다. 결부시킬 수 없고 연좌할 수 없다. 그래서 방어가 가능하다 하고 지금 이준석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만약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들한테 야 이거 좀 저렇게 처리해 하고 암묵적이라든가 실제적인 지시를 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돼가지고 진검선고가 벌어진다. 그죠? 우리는 윤석열을 방어하려고 그럴 것이며 이준석이나 국힘 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윤석열이가 들여다보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 네 진검선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이가 안 들여다봤음에도 만약 장모 채무가 실형을 받는다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난 윤석열이 하리라고 봐요. 근데 나는 윤석열이가 장모 사건에 대해서 관계를 안 했으리라고 봐요. 저도. 그 성격으로. 그죠? 그러나 이거 말고도 네거티브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기준을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결혼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삼고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의 문제는 김건희든 최모씨 장모든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나경원이하고 이 우파 유튜브 꼴통 돈벌레들은 그냥 이준석이만 공격해. 윤석열을 쳐내려고 그런다. 윤석열이하고 안철수하고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웃겨지도 않아. 윤석열하고 안철수와 조합은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안철수가 어떤 놈인데 너는 나경원이가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이럴 찍는 6월 9일이니까 6월 9일에 오늘도 KBS 사사건 거니까 전화 통화다 또 울어. 그러지 말자고 나경원이 이제. 그리고 나경원이가 6월 9일 오늘 현재 밤늦게까지도 그냥 이거 뭐 윤석열 건 같고 이준석이가 말이 윤석열을 쳐내려고 그런다.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국힘 대표가 그대 말대로 당대표라는 것은 대선 후보를 보좌하는 역할뿐이 안 되는데 대선 체제에 들어가면 뭘 쳐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여기서 국힘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협상을 할 거예요. 협상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갖다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지지해주는 국회의원 최소한 10명은 국힘의 쪽에서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 참모 모든 전략 참모를 갖다가 어느 세팅하고 들어가야지 혼자 툭 들어갔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윤석열을 아끼는 마음에서 고고TV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경원이 왜 오늘까지도 그래? 내일 모레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니 왜 오늘까지도 국힘 전당대회인데 왜 한철수 끌고 들어오고 윤석열 끌고 들어오고 홍준표는 말 안 했다. 아 왜 그래 아직까지도 게임은 끝났는데 한심해. 이까지 하겠습니다.